어떤 화가의 그림. 화가의 그림을 본 상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동이 트기 시작한 부둣가를 배경으로 보는 이를 등지고 선창에 걸터앉은 소녀는 영락없는 상인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창에서 자비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던 상인은 선원들이 이야기하는 외국의 이국적인 풍경과 그들의 몸담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언젠가 상인이 되어 바다를 누비는 걸 꿈꿨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 소녀는 상인이 되어 큰 부를 쌓았지만 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화가의 그림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상인은 화가에게 그림을 사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상인이 아무리 큰 액수를 부른다 해도 화가는 그림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원하는 건 반드시 얻고야 마는 강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가가 도박으로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인은 채권자들로부터 화가의 빚을 사들였고 시도 때도 없이 화가에게 빚을 독촉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상인을 견디지 못한 화가는 결국 상인은 원하던 그림을 손에 넣었고 소중히 여기던 그림을 잃게 된 화가는 상심이 너무 큰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그림을 바라보며 추억과 감상에 여념이 없었기에 행방이 묘연한 화가의 소식 따위는 상인에게 일말의 동요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림을 감상하던 상인은 그림이 전날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본 상인은 선창에서 일출을 바라보던 소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그림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던 상인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화면을 등지고 선창에 앉아있던 그림 속 소녀는 어느새 고개를 돌려 보는 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이 움직였다는 사실보다도 상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건 상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화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상인을 노려보는 화가의 모습에 낯짝이 창백하게 질린 상인은 하인을 시켜 그림을 불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눈에는 그림 속 화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토록 훌륭한 그림을 태워버리기 아까웠던 하인은 상인 몰래 그림을 다른 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말없이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상인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파도에 밀려 해안가로 떠밀려온 상인의 시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 때문에 한참 떨어진 마을의 주민들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한편 주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아이는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소년이 사라진 걸 발견한 하인. 섬뜩한 기분에 머리털이 곤두선 하인은 그 자리에서 아궁이로 달려가 이글거리는 화염 속으로 그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화가의 그림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